지난해 대학 졸업 후 3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전국적으로 23만 8천 명. 장기간 그냥 쉬고 있는 실정인데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의 한 대학교. 미취업 졸업생들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취업 중인 친구들을 좀 빠르게 취업시키고자 도움을 드리는 것.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대구의 중견기업 2곳,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채용과 경력이나 경험을 중시한다는 등 올해 채용시장 추세를 소개한 데 이어 유능하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청년을 뽑는다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업 현직자와 미취업 졸업생의 대화 시간. 이 역량이 어느 정도 가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AI 그거죠. 근데 AI는 사실 뭐 딴 거 다 둘째치고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그쪽으로 갈 거라서 그거는 어쨌든 어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면접부터 조직 문화, 그리고 회사 직무까지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전공 면접이랑 인성 면접에서 좀 약간 어떤 거를 좀 주로 물어보는지. 둘 다 그냥 어느 정도 좀 섞어서 물어보시긴 하는데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이 자리에 참석한 미취업 졸업생 30여 명.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입사한 분 스펙이나 나이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어요. 회계 쪽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보다는 재무회계 쪽 기초 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었고, 추가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졸업생도 있는데요. 직무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오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큰 기대감을 보입니다. 청년들이 취업 자신감을 고취하는 동시에 취업률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의 혜택을 보고 우리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고 또 전체 우리 사회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한 대구의 또 다른 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상담사가 1:1 집중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을 하는 미취업 졸업생은 하루 평균 20여 명 정도.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면접 코칭 같은 것도 혼자 준비하면 되게 힘든데 이제 학교에서 되게 신경 많이 써주셔서. 긍정적 반응 속에 추가 지원을 바라는 졸업생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면접에서 임하면 될지 알게 됐습니다. 모의 면접 같은 시스템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졸업생에게도 면접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어떤 일을 했는지, 네. 퇴사 사유가 뭔지, 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이 4가지는 반드시 물어본다. 대기업에 지원할 시에 그 인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 전형 단계가 좀 사실 벽을 뚫기가 어려워서 그 인적성 전형을 이제 뚫을 수 있도록 따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지난해 8개 대학에서 올해는 120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기대감이 큰데요. 졸업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그런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구직 의욕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취업 졸업생들을 위한 지원책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을 어두운 공백 기간을 줄여주기 위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하루빨리 사회 진출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백상혜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창원 펫빌리지. 창원시가 올해부터 이곳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댕댕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려견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제 행동 교정 교육 및 개인별 1:1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호자가 매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반려견 앞에 서서 기다려라고 명령합니다. 반려견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인데요. 반려견을 실리콘 매트 위에 올려 진행하는 기다려 훈련. 4개월에서 1살 미만의 반려견이 대상인데요. 반려견 전문 자격증을 갖춘 강사 지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룹으로 단체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보니 강아지 훈련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안자훈련. 보호자가 직접 준비한 간식을 활용한 교육인데요. 반려견에게 간식 냄새를 맡게 한 뒤 앉으면 곧바로 간식을 주는데요. 앉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저절로 학습이 되게 하는 교육입니다. 잘 파악을 하고 뭔가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바로 반응이 오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 시간. 반려견의 털이 엉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빗질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빗질에 익숙해지면 미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기 싫어한다고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다 엉켜서 결국 미용실 가서 다 풀어야 돼요. 빗질하는 미용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또 알려주셔서 팁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댕댕이 학교 수업.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실습 중심으로 이뤄져 보호자와 반려견이 서로 교감하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댕댕이 학교. 한 번에 7명을 모집할 때마다 금세 마감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동물 등록을 하고 광견병과 기본 예방접종을 마쳐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허브볼로 반려견에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도 하는데요. 보호자 20명이 참여해 허브볼 마사지의 필요성을 배우고 가슴을 먼저 풀어주면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훨씬 좋아요. 쑥과 로즈마리 등의 재료를 이용해 공모양의 허브볼 만들기 실습도 해보는데요. 반려견에게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서 유대감을 더하는 교육이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집에서 제가 하면서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지 어떤 속도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 리포트 강예원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를 찾은 AI 동행버스.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 있는데요. 서울 디지털재단이 운영하는 이동식 교육버스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AI 동행버스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기술의 일상화를 돕기 위한 이동형 체험교육 서비스입니다. AI 동행버스 운영진이 안내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말벗이 되어주는 이제 반려 로봇이거든요. 일단 버스 밖에서 돌봄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체험을 해봅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지금 날씨는 비고 온도는 17도예요. 말 잘하는구나. 돌봄 로봇이 약 먹을 시간이나 운동 시간도 알려주는데요. 어르신들은 말벗이 돼주는 로봇이 일상 속의 소외감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텔레비 보는 게 일인데 뭐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뭐 밤에 심심하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지. 바둑 로봇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졌어요. 네, 꼼짝 못하고 잤어요. 재밌어요. 신기하네. 버스 안에 오르면 건강을 돕는 각종 인공지능 기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챗GPT를 통해 건강 상태를 질문하고 원인과 대처 방안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아주 솔직하고 좋아요. 두뇌 활성화를 도와주는 미러 키오스크,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기기인데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무지개 멜로디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력 측정을 할 수 있는 내눈 키오스크, 충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투스 기기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 들렸습니다. 결과도 좋았지만은 또 새로운 기술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한 뒤에는 만족도 조사까지 합니다. 기관 단위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체험하는 AI 동행버스 운영 대상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 고령자가 많이 찾는 곳, 서울 디지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는 11월까지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
일상 속에 자주 접하게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서울 AI 동행버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몫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라유진입니다.